안녕하세요. 딥러닝 시스템 조교 신정민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제 CNN 모델의 활용법, 그러니까 코드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5주차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고급 합성공 신경망 구조를 이제 다뤄봤을 텐데요. 르넷이라든지 VGG 그리고 레즈넷, 구글 르넷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 케라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해도 좋고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도 좋은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구현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이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 해당 코드는 지난번 4주차 과제 때 이제 이미지 분류 정확도 계산하기라는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이때 이 사이파 10 데이터 셋에 대해서 저 똑같이 동일한 실습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미리 돌려놨는데, 먼저 저희가 캐글을 활용하기 때문에 캐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트레인 CSV 파일, 테스트 CSV 파일,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주고요. 그다음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영상 데이터랑 그리고 그 영상 데이터에 대응되는 정답 레이블 값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제 쪼개주고, 그럼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만을 읽어와 줍니다. 그다음에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numPy로 타입을 변경해주는 np.arra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numpy 어레이 형식으로 꼴을 바꿔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트레인 데이터 5만 개에 대해서 총 3072개의 원디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트레인 데이터, 그 영상 데이터에 대한 대응되는 레이블 값이 또 5만 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테스트 영상 데이터가 만 개에 대해 3072에 대한 원디 벡터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국엔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원디 벡터를 다시 2D 형태의 이미지로 변경을 해줘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numpy의 리쉐이프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의 그 사이파 10 데이터 셋이 가로 세로가 32 by 32의 이미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RGB 3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eight, width 그리고 C의 3채널 값으로 리쉐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총 데이터 개수 그리고 height, width 그리고 RGB의 3채널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전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 영상에서의 목표인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로 이제 레지나 50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이토치에서는 이 토치 비전 점 모델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레지나 50이라는 함수와 레지나 50 웨이트라는 함수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나 50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이렇게 레지나 50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레지나 50이라는 그 모델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불러올 때 가중치 초기화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 가중치를 함께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한 줄만 실행을 시켜주면요, 저희가 이제 레지나 50에 대한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처음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먼저 이미지넷이라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 값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제로 모델이 레지나 50을 처음 선언할 때 함께 그 가중치 값이 이닛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지나 52 모델을 이렇게 바틀렉 레이어와 다양한 레이어들로 구성이 된 매우 복잡한 모델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 맨 마지막에 클래스파이어 FC 레이어가 인풋 피처가 2048인데 아웃풋 피처가 10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0인 이유는 저희가 이미지넷이라는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중치로 불러오고도 있고, 실제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의 백본들 레지넷 50뿐만 아니라 VGG나 알렉스넷, 구글 르넷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결국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그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맨 마지막에 분류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FC 레이어 역시 아웃풋 피처의 특징이
이미지넷의 클래스의 개수, 즉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 모델을 가지고 4주차의 문제, 그 사이파 10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1000개의 클래스가 아니라 10가지의 클래스로 최종 출력 값을 바꿔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FC 기존의 어,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지난 50의 FC 레이어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의 아웃풋 클래스 개수의 크기와 같은 새로운 FC 레이어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은 기존의 FC 레이어를 살리고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FC 레이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린 채 새로운 FC 레이어 즉 입력 피처가 여기 아웃풋 피처가 1000이기 때문에 새로운 FC 레이어 FC2는 이제 인풋 피처를 1000 그리고 아웃풋 피처를 10 이런 식으로 FC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기존의 FC 레이어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FC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분류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설정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토치 디바이스 이제 쿠다 GPU 버전으로 메모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눈여겨 보실 점이 뭐냐면 이 레진의 토치 비전이라는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모델 이미지 자체를 전처리하는 그런 이제 펑션들도 같이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레지난 50이라는 모델을 활용할 때 그 레지난 50에 사용할 이미지의 전처리 기법을 저희가 일일이 설정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레지난 50에서는 이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어떤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토치의 토치 비전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 이 레지나 50 웨이트.디폴트에서 이 웨이트.트랜스폼이라는 것을 명령을 치면 이 프리프로세스 트랜스폼이라는 함수 안에는 다음과 같이 크롭 그리고 리사이즈 그리고 민 스탠다드에 대한 이제 어떤 영상 전처리의 기법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영상을 232로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그 232 232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224 224에 해당하는 영역을 크롭을 수행한 후 그렇게 크롭된 영상에 대해서 각각 RGB 채널에 대한 이 평균과 표준 편차 값으로 정교화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처리 과정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더미 인풋을 넣게 되는데요. 저희 사이파 10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크기가 32 32의 3채널짜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32 32의 3채널짜리 이미지를 이 저희가 아까 선언한 트랜스폼 프리프로세스라는 명칭의 트랜스폼에 적용하게 되면 그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3채널의 224 224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가 된 영상을 이제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10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어떠한 확률 분포 값을 모델이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로더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음,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의 그 데이터 로더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데이터셋이라는 로더를, 이 데이터 로더는 크게 세 가지의 그 내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nit이고, 두 번째는 len이고, 세 번째는 get item인데, 이 init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로더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셋이라든지 데이터셋의 뭐 경로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설정해주는 그러니까 변수명들을 그냥 설정해주는 세팅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len이라는 명칭의 펑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데이터 로더가 어,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을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데이터의 개수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 개수에 해당하는 값을 데이터의 길이 값을 반환해 주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get 아이템이 실제로 이터레이션 포문을 돌면서 실제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총 미니 배치 개수만큼 이제 데이터가 읽어와지는 그런 함수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이 셀프.x 데이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학습 데이터 혹은 뭐 평가 데이터 셋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학습 데이터에서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데이터는 제가 밑에서 이 넘파이 형식의 X 트레인,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도 넘파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데이터셋도 이제 넘파이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근데 아까 저희가 위에서 그 모델 입력으로 활용하기 전에 전처리 기법을 설정을 했잖아요. 이 전처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막 인풋으로 그 파이토치의 텐서 형식으로 인풋이 들어오거나 혹은 PIL 라이브러리의 이미지 형식으로 이미지 타입으로 영상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numpy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PIL 이미지에 from array라는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이미지 타입으로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폼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그 레지나 50의 전처리 그 함수를 적용해주면 실제로 3채널에 32 by 32 numpy 데이터가 이제 3채널에 24 by 24의 어떤 텐서 형식으로 데이터가 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읽어오고 인덱싱을 해서 읽어오고 그다음에 그 읽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어규멘테이션이나 이런 전처리 기법들을 적용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중간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 로더도 만들어야 되고 평가용 테스트 데이터 로더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트레인 데이터 로더인 경우, 그러니까 트레인 학습 단계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상과 그 영상에 대응되는 레이블 값을 이 샘플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로더의 경우에는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영상 데이터만 이제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저희가 레이블 값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블 값은 저장하지 않는 형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클래스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 클래스 타입의 데이터셋을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로더에 넣어서 트레인 데이터 로더와 테스트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모델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저는 이번 예제에서 옵티마이저는 SGD를 활용했고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다음 모멘텀 값은 0.9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은 이게 분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했고 에포크는 3에포크로 비교적 적은 에포크 수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적은 에포크로 모델을 학습시켜도 되는 게 결국 저희가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파10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작은 에포크 수를 활용해도 모델이 매우 정확한 성능, 분류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3 에포크에 대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해당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와 그 레이블이죠. 그 값에 대해서 GPU 메모리 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넣어줘서 어떤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델의 예측값, 그러니까 확률 분포값을 예측하고 그렇게 예측한 확률 분포값과 실제 정답 확률 분포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로스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 값을 백워드 해주는 형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봤을 때는 캐글에서 한 에포크당 약 4분 5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델 학습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 로더를 또 불러와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로더에서도 또 테스트 영상들을 매번 불러와가지고 해당 데이, 해당 데이터를 이제 GPU 메모리로 올려준 뒤 모델에 넣어서 어떤 아웃풋 값, 확률 분포 값을 예측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어떤 이제 확률 분포 값이 있으면 그 확률 분포 값을 그대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안에는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이 이제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정확히는 이게 확률 분포 값이 아니고 여기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해줘야만 확률 분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학습 과정에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펑션 내에서 소프트맥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과정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야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델이 어떤 클래스의 확률 분포값을 예측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모델의 예측값에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줌으로써 최종적인 모델의 확률 분포 예측값을 어, 뽑았고 이렇게 뽑은 값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의 컨캣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로 되어 있는 타입을 이제 만 콤마 10의 어떠한 텐서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된 이유는 저희가 결국에는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이 그 영상에서 그 모델이 예측한 정답 일 테니까 이 10개의 분포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을 고르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이 argmax 펑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argmax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 만 콤마 10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10,000개의 이제 벡터로 나오게 되고 이 벡터의 값 하나하나들은 이제 해당 영상의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정 이제 테스트 단계를 다 마쳤으면 이제 저희가 캐글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측한 결과값을 이제 샘플 서브밋에 저장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캐글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샘플 서브밋이라는 샘플.csv 파일을 같이 제공합니다. 이 샘플 CSV 파일은 이제 시험에서 OMR 카드처럼 어떤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샘플.csv 파일을 읽어오면 이 ID 값과 레이블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레이블 값에다가 저희가 예측한 모델이 예측한 그 정답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는 어, 토치랑은 이제 호환이 되지 않지만 넘파이랑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텐서 형식의 이 프리딕이라는 변수를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해 준 다음에 다시 판다스의 레이블 값으로 할당을 해줘서 다음과 같이 모델의 그 예측 값이 잘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값을 이제 판다스의 toCSV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toCSV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를 마친 상태고요. 실제로 모델 그 정답 값을 제출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95.26개의 이제 성능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95.26%의 정확도를 달성하게 되는데 뭐 에포크 값을 좀 조정한다든지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은 뭐 FC 레이어의 뭐 값을 조정한다든지 옵티마이저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레지넷 50에서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지넷 50 모델의 그 코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레지넷 50만 다뤄봤지만 사실 파이토치는 정말 다양한 백본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토치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요. 이 모델과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대한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지넷 50에 대한 사용 방법들이 이게 잘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이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알렉스넷, 뭐 컨브넥스트, 뭐 덴스넷, 에피션트넷 아니면 저희가 수업 때 배운 뭐 VGG나 구글 르넷 이런 종류들이 존재하고 있고 요새 연구자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유망한 논문의 방법론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바일넷 버전 2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버전 2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모바일 랩 버전 2에 대한 뭐 그 함수의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도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 모델의 이제 웨이트 값에서 이제 이미지넷 1K 버전 1도 있고 버전 2가 있으며 이 각각이 실제 이미지넷이라는 방대한 데이터 셋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고 뭐 파라미터 수는 몇이며 뭐 G 플러스 값은 몇이다 이런 식의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레지넷 50 같은 경우에 이제 레지넷 토치 비전점 모델에서 레지넷 50을 임포트하고 레지넷 50 웨이트를 임포트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모델을 불러왔는데요.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모바일 랩 버전 2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토치 비전점 모델점 모바일 랩 V2라는 것으로 이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토치 비전점 모델에서 모바일 랩 V2를 읽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모바일 랩 V2 웨이트라는 값으로 이제 설명에서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바일 랩 언더바 V2 언더바 웨이트라는 명칭으로
불러온 다음에 이비니닷 1K 버전 1으로 웨이트 값을 초기화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모바일 넷뿐만 아니라 네, 모바일 넷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모델, VG 같은 경우에도 VGG 뭐 19이 있으면 VG 19에 대해서 똑같이 토치 비전 점 모델 점 VG 19이 있고 그리고 그 19에 대한 웨이트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 다양한 모델들을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